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HBM의 파운드리화 삼성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 시대가 열리면서 HBM의 가장 밑단에 있는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4의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버퍼 다이라고 합니다. 이게 TSMC에도 외주를 했죠. 이런 얘기들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를 하면서 자체 생산을 하죠.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파운드리라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반도체는 생태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 다 하는 IDM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칩리스, 요거는 이제 그 설계만 담당하는 팹리스, 이렇게 뭐 여기도 팹리스 있죠. 그 이제 팹리스가 만든 그 설계를 또 디자인 하우스 생산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하는 오사트가 있죠. 그래서 요거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던 HBM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다른 과정이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가 TSMC한테 외주를 줬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공정이 없어요. 파운드리 기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있어요. 최고의 로직 공정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TSMC는 지금 뭐 파운드리에서는 거의 점유율이 거의 70% 가까이 됐어요. 엄하게 지금 잘하고 있죠. 파운드리의 사업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로직 뭐 이런 것들을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고객 신뢰도는 뭐 어마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만든 HBM4를 고객들은 신뢰를 하죠. 왜냐하면 가장 밑단에 있는 베이스 다이를 TSMC가 만들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 베이스 다이가 거기에다가 고객들이 맞춤형 반도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 다이에다가 A라는 걸 넣어주세요. 그러면 또 A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끝없이 이어지니까 고객 신뢰도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TSMC와 협력은 검증된 품질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D램만 잘하면 돼요. HBM만 잘하면 돼요. 이런 장점이죠. 단점은 뭐냐면 외주에 의존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급 불확실성이 가능성이 있어요. 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SK 하이닉스의 부사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퇴직하시고 부산의 모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한번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몇 년 전 얘기죠. SK 하이닉스하고 TSMC하고 HBM을 무슨 반도체를 개발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데 TSMC에서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아무 얘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개발이 스톱돼버린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주 의존했을 때 여기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TSMC 공정 스케줄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파운드리가 지금 물량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물류 조달 복잡성도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세상 만사 다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자, 삼성전자는 삼성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고전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4나노, 2나노도 지금 상당한 수율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D램이죠. 로직, 수직, 통합. 그러니까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절감이라든가 리드 타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리드 타임을 단축할 수가 있는 거고 내부 협업을 해서 최적화가 용이한 거죠. 한 공장 안에서 D램, HBM, 파운드리까지 다 하니까 우리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는 뭐 HBM4에 들어가는 원시 D램부터 시작해서 파운드리까지 다 있잖아요.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패키징이라든가 공정 동시에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고객한테 all-in-one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은 로직 공정이 TS에 대비해서 신뢰성이라든가 생태계에서 다소 불리합니다. 내부 우선순위 조정 이슈가 발생한 내부에서도 이제 갈등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메모리와 로직 동시 품질 관리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무슨 뭐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뭐 그 우선순위가 이렇게 발생할 일은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뭐 결론을 보면 SK 하이닉스는 검증된 파운드리 공정력 TSMC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전략을 할 수가 있죠. D램 잘 만들고 HBM만 스택을 잘 하면 되니까요. 삼성전자는 자체 역량을 활용한 통합 최적화, 그러니까 D램, HBM, 패키징, 파운드리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TSMC의 공정력이냐 아니면 수직 통합의 최적화냐, 수직 계열화,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 그러면 삼성의 이제 HBM4부터는 반도체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이 바뀝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조업체가 HBM을 단순히 메모리로 생산하는 시기는 지났어요. HBM4부터. 그래서 설계, 제조, 패키징까지 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매끄럽게 잘 될 수가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워야 할 전략 몇 가지 봅니다. HBM 전용 파운드리 서비스를 강화를 해야 된다. 자, 삼성이 자체 파운드리를 한다고 했었고 TSMC는 삼성하고 HBM의 파운드리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요즘 최근에 보면 삼성이 뭐 TSMC의 파운드리, HBM 파운드리를 고려를 한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눈에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 평택 캠퍼스에 원시 D램을 만들잖아요. P4에서 지금 장비를 들여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HBM을 만들죠. 그러면은 평택 캠퍼스에 뭐 4나노로 가지고 지금 파운드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평택 캠퍼스가 HBM4를 만드는 중심적인 그런 캠퍼스가 될 것이고 마지막 패키징은 천안에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별 고객에게 맞춤형 HBM 설계 생산이 가능하죠.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AMD, 구글 등 요구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공정을 최적화하고 통합 패키징을 해야죠. 뭐 TSV라든가 고객사 설계, 정합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TSMC나 SK는 고객 맞춤에 특화된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성도 HBM을 단순한 판매가 아닌 공정, D램 공정 얘기하는 거죠. 설계,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파운드리형 HBM 서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 이거는 SK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스택, HBM에 대해서 모든 종류, HBM2에서부터 HBM4까지 SK는 모든 풀스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HBM3 8단 12단도 컬을 통과를 못했죠. AMD에다가는 납품을 하고 있죠. HBM4는 아직 샘플을 공급을 하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고 있죠. 이런 것들 아직까지 풀스택으로 가려면 갈 길이 멀지만 이제 뭐 곧 나올 겁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이제 파운드리를 담당하실 분은 이게 한진만 사장이죠. 작년 연말에 인사 이동을 해서 원래 미주 총괄로 있다가 지금은 삼성 파운드리 사장으로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신 분이 남서구 CTO죠. 기술 최고 책임자죠. 이 두 분이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 한진만 그 파운드리 사장이 잘하는 게 뭐냐? 중국의 그 팹리스가 한 3,000개 되는데 중국의 레거시 파운드리 팹리스 업체들의 그 수주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삼성 파운드리가 좀 힘을 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SOC, 이제 통합 그 칩을 얘기를 하는 거죠. HBM하고 통합 설계 역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 온 칩이라 그러죠. HBM과 뭐 이게 뭐 이렇게 설계, 생산, 제공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삼성은 파운드리, 메모리, 로직 모두를 갖춘 기업이에요.
그래서 토탈 솔루션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 남아있는 지금 반도체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D램 만들고 패키징 만들고 HBM 만들고 패키징하고 파운드리 하는 기업은 삼성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기술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죠. 삼성이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고 적층에서 스택이라고 그러죠.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할 회사는 삼성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늦었지만 이제 한 1, 2년 동안 기술을 갈고 닦아서 HBM4든 HBM5든 거기에서 이렇게 올인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역량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TSMC는 메모리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SK 하이닉스는 또 로직 생산이 불가능해요. 삼성만 가능한 모델이거든요. 삼성만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정말 오랫동안 나오던 얘기인데 아직까지 삼성이 기술 역량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HBM하고 PIM 등 차세대 메모리 기술도 선보이고 있죠. 프로세싱 인 메모리, 차세대 HBM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HBM4, HBM4E. 어쩌면 삼성전자는 HBM4보다는 HBM4E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선도는 꼭 수요자와 전략적 협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기술이 좋으면 협력자들은 언제든 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할 시기다. 네 번째로 이제 고객 맞춤형 패키지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고객사와 공동 개발하는 방식을 좀 배워야 됩니다. 삼성 패키징 에코시스템도 이제 확대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 펜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쟁사 대비해서 열 관리라든가 전력 효율이라든가 패키징 제공을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TSMC는 코어스라든가 이런 패키징 방법, 삼성전자는 i큐브, x큐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기술력이 지금 NVIDIA 인증을 못 받고 있거든요. 투명한 공급 및 협력 구조를 제시를 해야죠. 공급망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확보를 해야 돼요. 최근에 이번 주 6월 10일이죠. 마이크론이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 상반기, 25년 상반기에 HBM4 샘플을 내놓을 거다 했는데 딱 내놨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8단, 12단 HBM3 2를 콜 통과를 한다고 그냥 그 컨퍼런스 콜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크게 보면 3번이나 이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리스크가 점점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AI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의 HBM 공급 파트너로 선택될 수 있도록 비메모리, 메모리 통합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HBM의 파운드리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 대세입니다. 고객 중심의 메모리 설계, 제조,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 이게 완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이제 아래 세 가지를 핵심 사항을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HBM 맞춤형 파운드리화, 그래서 TSMC하고 SK 하이닉스의 이런 그 조직을 배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TSMC가 만든 베이스 다이, SK 하이닉스가 만든 HBM 이 조합보다 더 좋은 HBM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 온칩하고 HBM을 통합 설계, 삼성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걸 수집 계열로 토탈 솔루션을 만든다 그러면 천하의 엔비디아가 아니라 AMD라든가 빅테크 기업들이 다 손을 낼 것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선도를 해야 됩니다. HBM4, PIM, CXL, SOCAM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삼성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삼성한테 좋은 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삼성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앞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재적인 기술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갈고 닦으면 충분한 그런 HBM의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세상에 뭐
예,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HBM 아무리 파운드리화가 되고, 우리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이 HBM8까지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도 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이 삼성한테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